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는 300번이면 300층 소리 듣고, 여자한테 뭘 200번이냐고 물어보면 무리하다는 소리 듣는 세상이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세금 떼고 300 버는 거 쉽지 않은데, 뭐 남자라고 해서 다 뭐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이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의 월급 무시해요. 남자 월급 뭐 200벌면 200층, 300벌면 300층이 하는데,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야. 자기는 그만큼 버냐는 거지. 이상한 게 자기도 월급이 적은데 남의 월급을 무시해. 그 충이나 말을 붙이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아니 벌레가 어떻게 200, 300을 봅니까? 물론 모든 여자가 다 저렇진 않겠죠. 저렇진 않는데 남자의 월급 가지고 자기들이 막 줄 세우기 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웃깁니다. 정작 자기들은 그만큼 벌어본 적도 없는데. 남자 300 벌면 안 됩니까? 200 벌면 안 돼요? 왜 여자한테 무시받아야 되죠? 그리고 왜 무시받는 여자들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남자도 뭐 500 벌고 싶고 600 벌고 싶죠. 근데 능력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환경적으로. 그리고 300이면 남자 보통 평균 나이대 연봉이에요. 저게 엄청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여자분들이 자기들은 그만큼 못 벌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까? 무슨 배짱으로? 뭐 결혼하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결혼하기엔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못하는 돈도 아니라 생각해. 왜냐하면 여자가 돈을 벌면 괜찮거든요. 남자 300 벌어도 여자가 200 언저리 벌면 500이잖아. 그러면 충분히 저는 맞벌이 하면서 결혼 자금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여자들이 남자 월급 가지고 300주, 200주 무시하는 거 뭐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들이 결혼하면 일 그만두려고, 전업주부 하려고. 나 전업주부 해야 되는데 남자가 300이면 힘드니까.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 여자를 걸러주면 됩니다. 왜 저런 마음 가지냐면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둘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 그만둘 생각하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 요즘에 전업주부 할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면 남자 입장 힘드니까. 여자분들이 아직 모르네요. 결혼의 칼전은 남자가 지고 있는데.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며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도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일 때려치고 전업주부 하고 싶은 분들 많은데 전업주 역할을 제대로 하냐고 못하잖아.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선호도 못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뭐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외벌이 하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사람만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좀 그런 집들 많이 있어요. 그 결혼하신 분들 보면 집안 가장인데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는데 본업 가지고 생활이 부족해서 이제 밤늦게 나가서 대리운전이나 배달한다거나 아니 주말에 쿠팡 알바 뛴다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술 먹고 대리운전 부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대리운전 불러서 일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일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 그 집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군요. 그 지금 이 시간대 있죠. 1시나 2시 때 이때 대리운전 많은 시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집안 가장분들 많이 나와요. 집에 있으면 또 바가지 긁으니까 나와.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장은 일만 해야 돼? 일만 하는데 돈 구경 못하고 왜 이렇게 집에 있지도 못하고 뭔가 좀 즐거움도 만끽하지 못하고 쉬는 날도 없이 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이러려고 결혼했는지 묻고 싶어.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주말에도 돈 벌겠다고 나오신 분들 있을걸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아마 싱글족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본업만 해도 이제 내가 아껴 쓰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결혼하신 분들은 뭐 그런 말이에요. 뭐
400%도 모자르다. 450%도 모자르다. 근데 난 그게 모자르다는 이유를 모르겠어. 뭐 나름 다 돈 쓸 때가 있어 쓴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사치를 많이 부려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남들 이제 체면 때문에 기죽지 않으려고 돈을 쓰다 보니까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 안 불쌍합니까? 남편 그렇게 쉬운 날도 없이 몸축나는데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취미생활도 못 가지고 밖에 나가 쇠가 빠지게 고생한다는 게 나는 좀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 난 그런 거 보면 결혼을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말하는 그런 라이프를 사시는 지방 가장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다 다치거든요. 무리하다가. 다쳐가 사고 나가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남자가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은데 모든 남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돈 많이 버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결국 남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만약에 뭐 전문직이나 괜찮은 대기업 아니라면 보통 남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개인 시간 쪼개가면서 쉬는 날 쪼개가면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쉬는 날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일만 하면서 몸 축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데 없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일 무리했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다치면 어떡하려고. 다치면 누가 뭐 봐줄 건데. 내 몸이 내가 다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300까지 부족하겠지. 그럼 여자가 좀 더 벌면 되잖아요. 돈을. 이제 여자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남자들이 취직하겠다고 나오는 여자들 굉장히 거를 거예요. 많이 거를 겁니다. 까다롭게 굴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결혼 시장에 나왔을 경우 나는 결혼하면 애나 키울 거다. 집안 살림만 할 거다. 가정에 충실할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인 즉슨 나는 속물이니까 제발 좀 걸러주세요.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반증하는 말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 양육받고 커서 남편한테 양육받으려는 마인드는 규탄받아야 됩니다. 아니 여자는 그러면 평생 양육받는 입장이야? 양육하는 입장이 아니라? 근데 진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에 여자분들 보면 약간 애 같아. 애. 뭔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애들이 그런 거죠. 애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돈을 벌지도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애니까 애들이 뭐 이거 사줘 이거 해줘라고 하면 해줄 수 있죠. 애니까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다 큰 어른이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법적으로 성인인데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요즘에 보면 애 같은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 남편한테 양육받는다. 근데 양육받는 게 맞죠.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그냥 남편한테 돈 버는 기계처럼 이제 경제적 책임을 다 이렇게 토스해버리면. 그리고 요즘에 보면 왜 남편한테 양육받는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요즘에 보면 여자분들이 뭐 엄마가 된다고 해서 집안일을 잘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처럼 뭐 전업주부 역할을 정말 잘한다고 하면 모르겠어. 근데 요즘 보면 전업주부 그냥 말이 주부지 그냥 백수주부예요. 백수주부. 살면서 가사노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가사노동 서툴고 뭐 집 구석도 개판이고 그리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래서 애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 양육하는 기분이 들죠. 물론 여자 입장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업주부 역할을 할 거면요 정말 제대로 해야죠. 전업주부 역할 하실 거면요 남편 월급 받아오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아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필요한 것만 쓰고 아끼려고 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니 때는 어땠냐면 옷 같은 거 애들 있잖아. 옷 같은 거 있으면 안 사 입으셨어. 옆집에 형이나 누나 있잖아요. 다 크면 이제 안 들어가잖아. 그럼 그 옷 받아가지고 저한테 입히고 그랬어요. 옛날에 물려는 게 많았잖아. 많이 입었죠. 네, 옷 같은 거.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시장 같은 데 장 보면 이제 몇 병은 깎고 예. 생활비 아끼고 난 정말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 때 보면 우리 아버지 월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많지가 않았는데 내 식구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쪼개가지고 생활을 유지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지금 여자분들한테 그 월급 가지고 생활하러 가면 못할 거야 맞죠? 그래서 월급 관리나 좀 재정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이나 어떤 전업주부 역량, 뭐 요리 같은 거, 집안 청소,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배우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자분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요리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자취방 가보면 뭐 인덕션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고 냉장고에 보면 다 배달 음식 설거지 한 적도 없어요. 안 해먹었다는 거죠. 요리할 줄 몰라. 그리고 청소도 안 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 쇼핑도 자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 이게 생활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보면 남편이 이제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이제 가사까지 도와줘야 돼요.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 어머니 때는 보통 집에서 엄마가 다 맡아서 해가지고 아버지가 거들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도 적은데 남편이 일하고 오면 가사노도 도와줘야 돼요. 많이 많이 도와줘야 돼. 그렇게 도와줘도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얘기를 못 받아요. 그럼 이런 결혼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역할해주는 이제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내가 뭔가 남편한테 뭔가 원조받으려고 의지하려고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남편한테 뭔가 떠넘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